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있는 미군 감축을 결국 공식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을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34,500명에서 25,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의 백악관은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정확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독일을 방어하고 있지만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25,00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에너지 비용으로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미국이 왜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독일을 보호해야 하느냐며 이 러시아 위협론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독일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현재 방위비 분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의도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이 또 나오는 것 같고요. 네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전시 상황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시 당국에서 방역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 국가통계국이 어제 오전에 진행하려던 5월 경제지표 발표 관련 이 기자회견을 취소할 정도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징시는 신파지 시장 인근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격상하고 시장 인근의 11개 주택 방지를 봉쇄한 데 이어서 베이징 전역의 실내 스포츠와 오락 장소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 거의 군사 조치에 준하는 대응에 나서서 모든 거주단지 입구에 24시간 당직 인원을 배치하고 거주단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재개를 했는데요. 또 5월 30일부터 신파지 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20만 명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 당국은 재빨리 교실 내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식당의 영업을 제한한 상태인데요. 한편 중국 내 다른 도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베이징으로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베이징에서 오는 사람들은 격리하겠다는 경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베이징 재확산과 관련해서 뭐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뭐 연어를 익혀 먹어라, 뭐 이래서 연어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나오는 건가요? 지난 13일에 감염 경로를 조사하던 중국 보건당국이 수입 연어를 절단할 때 쓰는 도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면서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이 유럽에서 온 것이라고 잠정 발표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이미 수입산 연어 판매를 중단을 하고요. 또 음식점 예약 취소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 나아가서 유럽 연어 공급 업체에서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사실 연어가 최초 감염원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의심은 결국 연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이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분간 연어는 날 것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나서서 이 더더욱 연어로 쏠린 불신의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연어를 수출하고 있는 유럽의 식품 당국은 어류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연어로 몰아가면서 해외 유입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보죠. 이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을 비판한 언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마닐라 지방법원이 필리핀 온라인 매체인 레플러의 마리아 레사 대표와 또 레이날도 산토스 주니어 전 기자에게 필리핀의 부호인 윌프레도 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최대 7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2012년에 레플러가 이 캥이라는 사람이 부패 혐의로 탄핵당한 레나토 코로나 전 필리핀 대법원장에게 차량을 제공했다면서 이들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5년이나 지난 후인 2017년에 이 캥이 언론사 래플러를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소송은 2018년에 바로 기각이 됐는데 이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다시 다뤘고요. 그러면서 지난해 2월 레사가 체포가 된 겁니다. 래플러 측은 명예훼손 고소 기한이 1년인데 5년이나 지나서 소송을 제기한 데다가 또 사실에 의거한 보도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레사 대표는 판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 자유는 우리가 필리핀의 자유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에 기초라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필리핀 기자협회와 외신들도 그동안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사를 겨냥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후로 이 필리핀 언론의 자유가 급속히 억압당하고 있는 가운데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 자유 지수에서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13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서 비중 있게 보도했던 필리핀 최대 방송국인 ABS-CBN이 필리핀 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중단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스라엘 소식인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골란 고원의 정착촌을 트럼프 고원이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서 지어줬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14일에 맞춰서 이스라엘 내각이 골란 고원에 있는 부르힘 정착촌의 이름을 트럼프 고원이라는 뜻의 라마 트럼프로 바꾸는 안을 승인해 줬습니다. 네. 이미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고요. 그렇죠. 곧 석 달 후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트럼프 고원 표지판 개막식까지 연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내각 승인권은 생일 축하 선물로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는 1991년 조성돼서 현재 이스라엘인 10명 정도가 거주 중인 이곳을 230만 달러를 들여서 300가구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골란 고원은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무력으로 빼앗은 땅이어서 국제사회에서는 엄연히 불법 점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어진 정착촌들은 모두 철거가 돼야 되는 곳입니다. 네네. 참고로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유대인 국가를 처음으로 인정한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해리 트루먼 마을, 또 예루살렘 도심에 있는 조지 W 부시 광장 등 이 자국을 지지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지명이나 장소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그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굉장히 이스라엘과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영국에서는 지금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영국도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의 일간지인 텔레그래프에 이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워딩을 좀 살펴보면은 영국 정부가 나서서 소수 민족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인종차별과 불균형의 문제들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위원회는 성자나 사법제도를 비롯해서 교육, 고용 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뿐만 아니라 식민지배라는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한 논란까지 함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따라서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인물들의 동상이 훼손되거나 또 인종주의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동상에 대한 철거 논란도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존슨 총리는 우리가 따르는 이들의 기록과 이미지를 제거한다면 우리는 거대한 거짓이자 역사의 왜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인종주의와 싸우되 모든 영국의 역사적 유산에 대해선 평화롭게 남겨두길 바란다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도 잇따라 열리고 있죠. 사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여성들의 인권과 그들을 향한 폭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만큼이나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져야 하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사례들이 조금 끔찍한데요. 지난 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임신 8개월의 여성이 칼에 찔려서 숨진 상태로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이 요하네스버그 소웨토 지역의 나무 밑에서 또 살해된 여성이 발견이 됐고요. 13일에는 남부 항구 도시인 모슬베이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칼과 도끼로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네. 이 남아공에서는 2017년부터 1년간 2,930명의 성인 여성이 살해돼서 대시간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지리아 얘기인데요. 지난달에 이 남부 베닌시에서 한 대학생이 교회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했고요. 또 북서부에서는 12살 소녀가 2달 넘게 가해자 11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0대 남성이 2013년 부인이 사망한 이후 10대였던 두 딸을 7년간 강간했다가 지난달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일이 거의 드물다는 사실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신고 건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성 인권 활동가들은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지쳤다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벌이면서 우리를 강간하지 말라며 행진하는 대규모 시위와 함께 이 사법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의 경우 전국 36개 주지사가 지난 11일 여성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을 비롯한 폭력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지만 과연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